아마도 지금 일단 뭐 일반 전형, 특별 전형 있는데 일반 전형으로는 일단 4명 면접을 볼 것 같고 지난 학기는 되게 많았는데 이번 학기는 좀 별로 없네요. 그 가을학기라 그런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들려드린 노래는 여러분들이 이 노래 원곡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제 다른 수업에서도 한 얘긴데 그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먼저 가졌던 어떤 음향 기기라고 하면은 초등학교 때 이제 집에 오디오를 하나 샀어요. 이렇게 동그란 오디오였어 내 기억에. 여기 이렇게 스피커가 달려 있고 여기에 카세트가 들어갔어요.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여기 위에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 이렇게 뚜껑 이렇게 탁 열려가지고 CD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인가 그때 이제 집에 요거를 사게 돼가지고 저하고 누나하고 저는 누나가 한 명 있거든요. 누나랑 저랑 그 동네에 있는 음반 가게에 가서 이제 여기다가 노래 들으려고 맨 처음에 사왔던 게 SES 1집이었어요. SES 1집 CD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I'm Your Girl이라는 노래가 들어있는 SES 데뷔 앨범, 그 토토가에서도 뭐 나왔던 그거랑 비주, 뭐 몇 집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테이프를 샀었어요. 그래서 그 비주 앨범에 있는 노래 중에 하나가 방금 들려드렸던 그 누구보다 널 사랑해라는 노래거든요. 남녀 혼성 그룹이었어요. 뭐 남자분은 랩하는 분이었고 여자분이 보통 노래를 담당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비주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요 CD랑 요 테이프가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처음에 샀던 그 어떤 음반이거든요. 그래서 비주 그 테이프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카세트 테이프 보면은 이렇게 딱 케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열면은 여기 종이가 껴 있어요. 종이가 껴 있어서 종이 빼면은 이렇게 쫙 펼쳐져서 거기에 뭐 곡 어떤 곡 들어있고 가사가 뭐고 이런 거 막 다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 기억에 그 비주 앨범이 무슨 빨간색 커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빨간색 커버에다가 뭐 하여튼 그런 노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리메이크 많이 했었죠. 누구보다 널 사랑해 아닌가? 많이는 안 했나? 하여튼 되게 띵곡 명곡이어서 여러 가수들이 많이 불렀었죠. 그 중에 트와이스가 부른 버전도 있더라고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오늘 애플 펜슬 안 가져와가지고 오늘 수업 못 할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연구실 학생한테 지금 빌려와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뭐 할 거냐면은 이번 주에 클러스터링을 할 거예요. 제가 어제부터 화면이 좀 많이 끊긴다는 얘기가 있어서 화면 공유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화면 끊기면은 좀 채팅에다 얘기해 주세요. 또 뭐 다른 것도 또 해보고 그러게. 하여튼 클러스터링을 할 건데 클러스터링 여러분들 뭐 뭔지는 뭐 처음 들어보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할게요. 뭐 군집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그냥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자면은 2차원의 데이터가 있다. 2차원의 데이터가 이렇게 2차원 벡터 공간에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여기에는 어떤 그룹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서로 가까이에 있는 애들끼리, 서로 비슷한 애들끼리 이렇게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 주어진 레이블이 달려 있지 않은 데이터, 얘네들로부터 레이블 내지는 그룹을 묶어주는 어떤 알고리즘을 우리가 클러스터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클러스터라는 말이 어떤 군집, 뭐 모여있는 그룹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클러스터링을 한다는 거는 서로 유사한 데이터들, 서로 비슷한 곳에 위치해 있는 벡터들끼리 하나씩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클러스터를 찾아내는 거. 그거를 우리가 클러스터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언스퍼바이즈드 러닝이죠. 그 정답을 알려주지 않죠.
정답, 뭐 레이블 내지는 슈퍼바이즈드 레이블, 우리가 정답으로 알고 있는 레이블을 가지고 있어서 걔를 활용을 해서 걔랑 최대한 유사하게 어떤 결과를 예측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학습을 우리가 지도학습,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모르죠. 정답을 모르고 그냥 데이터만 모여 있어서 그냥 주어진 데이터만 보고 얘네들이 누가 누구랑 가까운지, 누가 누구랑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거라서 대표적인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요. 그래서 클러스터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번 주에 일단 두 개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두 개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제일 쉬운 거 K-민즈 클러스터링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을 해볼까 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이거 말고도 뭐 DB 스캔 이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그냥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SEMG 데이터에다가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실습으로 할지 숙제로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SEMG 데이터에 한번 적용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숙제로 그거를 했잖아요. 레이블링을 했어요. 레이블링을 하면서 보셨겠지만 뭐 같은 동작, 하나의 파일 안에 한 동작이었잖아요. 그 엑셀 파일 하나에 한 동작을 뭐 5번씩 반복을 했는데, 보면은 뭐 어떤 동작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슷한 패턴이 나오기도 하죠. 뭐 어떤 동작은 뭐 5번 반복하는데 되게 일정하게 신호 패턴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떤 동작 같은 경우에는 신호 패턴이 되게 달라요. 뭐 반복할 때마다 지금은 요런 신호 나오는데 두 번째 반복할 때는 좀 다른 신호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동작에서 발생한 패턴이랑 다른 동작에서 발생한 패턴이 다를지 아니면 같을지도 아직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아마도 다음 시간 내지는 과제가 될 것 같은데, 그때 13가지 동작이었나요? 하여튼 동작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거를 데이터를 쭉 다 쌓아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이 몇 개나 나오는지, 패턴이 뭐가 나오고, 패턴이 몇 개가 나오고, 그러니까 클러스터가 몇 개가 나오고, 뭐 어디에 나오고, 그게 실제 동작, 13가지의 서로 다른 동작 레이블이랑 우리의 클러스터링 된 결과랑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만약에 이상적인 경우라고 하면은 한 동작에 대해서 하나의 클러스터가 나올 때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은 다른 동작인데도 같은 클러스터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아니면은 한 동작인데도 여러 가지 클러스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SEMG 데이터에다가 클러스터링을 한다는 거는 주어진 근전도 데이터를 보고 비슷한 패턴을 형성하는 거, 비슷한 액티베이션, 그것만 이렇게 따로 수집을 해서 그룹으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거고, 이제 그게 실제 모션이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이블이랑 과연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뭐 그런 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K-민즈 클러스터링을 해볼게요. 근데 나 K-민즈 클러스터링 처음 배운다 하는 사람 혹시 채팅에 한번 써볼래요? 나 K-민즈 클러스터링 처음 배워요. 처음인 사람은 없죠. 그럼 차라리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을 들고 올 걸 그랬나? K-민즈 알고리즘은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그쵸. 완전 처음인 사람은 아무도 없네. 심지어 역시 너무 쉬운 걸 들고 오는 것 같다 하긴 했어. 그럼 뭐 빨리 하고 실습이나 한번 해봅시다. 일단 K-민즈 클러스터링입니다. K-민즈 클러스터링 그냥 좀 뭐 어느 정도 안다고 하니까 약간 그냥 리뷰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 스텝으로 나뉘어져 있죠. 두 가지 스텝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얘를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터러티브 하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뭘 업데이트를 하고 계산을 하고 그 계산한 걸 가지고 다시 업데이트를 하고 또 계산을 하고 업데이트하고 계산하고, 이게 왔다 갔다 계속 한 스텝 한 스텝 반복을 하면서 돌아가는 알고리즘이라서
우리가 이터러티브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를 반복을 해요? 일단 주어진 데이터, 뭐 샘플이라고 할까요? 주어진 샘플이 있고 주어진 뭐 평균의 위치라고 합시다. 민이라고 합시다. 뭐 센트로이드라고도 하죠. 뮤1, 뭐 뮤2부터 뮤 K까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제가 이거 노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없긴 한데 저는 스칼라는 요렇게 쓰고 벡터는 요렇게 짝대기를 하나 더 그어요. 스칼라를 요렇게 쓰면은 벡터는 요렇게 써요. 뭐 스칼라를 요렇게 쓰면은 벡터는 요렇게 짝대기를 하나 더 쓰거든요. 그래서 이거 벡터라는 뜻이에요. 뮤 같은 경우에도 스칼라면은 얘인데 벡터면은 요렇게 쓰고 해서 얘가 벡터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꼬부랑꼬부랑 글씨를 쓰는 중이에요. 그래서 총 라지 n개의 샘플이 있고 총 라지 k개의 클러스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계산을 하죠. 이제 각각의 샘플이랑 평균이랑 사이에 거리를 먼저 측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샘플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뭐 뮤1이 여기 있고 뭐 뮤2가 여기 있고 또 뭐 뮤3가 여기 있다라고 할 때 여기 거리를 각각을 재보죠. 뭐 하나는 좀 가깝다고 할까요? 이렇게 하나는 좀 가까이에 있어. 그러면은 요 샘플로부터 빨간색까지의 거리, 초록색까지의 거리, 파란색까지의 거리 한번 재보고 그 중에서 뭐랑 제일 가까운지, 누구랑 제일 가까운지, 누구랑 제일 가까운지, 누구랑 제일 가까운지를 뭐 레이블로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얘 1번 샘플 같은 경우에는 뮤3랑 제일 가깝다. 이거를 뭐 인티저로 가지고 있기도 하고 뭐 원 오브 K 코딩으로 가지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정리를 해놓죠. 그래서 1번은 뭐 3번이랑 가깝다. 뭐 2번 샘플은 뭐 1번이랑 가깝다. 뭐 3번 샘플은 얘랑 가깝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뭘 해요? 또 주어진 샘플은 그냥 고정이 되어 있죠. 샘플은 이터레이션을 거듭을 한다고 해서 값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주어진 레이블이 있죠. 여기서 저장한 레이블에 저장을 한다고 할게요.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각 클러스터의 새로운 평균을 구하죠. 그러면 여기 윗단에서 어떤 샘플은 1번 클러스터에 제일 가깝고, 그러니까 어떤 샘플은 뮤1이랑 제일 가깝고, 어떤 샘플은 뮤2랑 제일 가깝고, 어떤 샘플들은 뮤3에 제일 가까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레이블에다가 저장을 해놨으면은 이 레이블을 보고 1번이랑 제일 가까운 애들끼리 새로 평균을 내죠. 또 2번이 제일 가깝다고 한 애들끼리 또 새로 평균을 내고 3번이 제일 가깝다고 한 애들끼리 또 새로 평균을 내고 해서 평균을 업데이트를 하죠. 그래서 얘를 다시 여기로 가져가죠. 업데이트된 평균 위치에서 다시 거리를 계산을 하고 또 그렇게 거리를 계산을 한 거 가지고 레이블을 구해서 레이블이 다시 여기로 오죠. 요게 이렇게 엮여 있죠. 이렇게 엮여 있어서 여기 1번 과정에서는 이제 주어진 샘플과 주어진 평균을 가지고 거리를 구하고 레이블을 구하고 2번에서는 주어진 샘플과 레이블을 가지고 새로운 평균을 구하고 요거를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점점 수렴을 하죠. 점점 수렴을 해서 각각의 클러스터를 레이블로 묶어내는 그런 게 되죠.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림으로 그리면은 요렇게 나와서 예를 들어 주어진 데이터가 여기 레이블이 없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주어져 있어요. 레이블이 없이 초록색으로 주어졌을 때 아까 얘기했던 1번 스텝 여기 주어진 평균이 여기 뮤1이 여기라고 하고 뮤2가 여기라고 합시다. 클러스터의 개수가 2개라고 쳐요.
그러면 주어진 샘플 여기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네. 뭐 100개, 200개 있다 쳐요. 그러면 각각의 샘플에서 뮤1까지의 거리랑 뮤2까지의 거리 다 측정을 한 다음에 그럼 나는 뮤1이랑 가깝니? 뮤2랑 가깝니? 라고 물어봤을 때 뮤1이랑 가까운 애들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뮤2랑 가까운 애들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딱 나뉘죠. 그리고 여기 2번 스텝에서는 그러면 파란색,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애들이 뭐냐면은 뮤1이랑 뮤2 중에 뮤1이랑 가깝다라고 한 샘플들이죠. 그러면 그 파란색 샘플들의 평균을 다시 내는 거죠.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를 한 이 샘플들의 평균을 새로 구했어요. 산술 평균을 새로 구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빨간색이라고 레이블이 달려있는 샘플들의 새로운 평균을 구했어요. 그래서 얘네를 이제 새로운 뮤1, 뮤2로 다시 삼는 거죠. 요게 한 바퀴죠. 요게 한 바퀴 돈 거예요. 요거 한 바퀴 돈 거예요. 다시 또 1번 과정을 반복을 하죠. 새로운 뮤1, 뮤2 위치에서 각각에 대한 거리를 구한 다음에 너는 누구랑 제일 가깝니? 를 물어보고 또 파란색에 제일 가까운 애들끼리 새로운 평균을 구하고 빨간색에 제일 가까운 애들끼리 새로운 평균을 구하고 요게 두 번째 바퀴를 돈 거죠. 두 번째 이터레이션을 돈 거죠. 요거를 계속 반복을 해요. 또 1번 하고 또 2번 하고 이렇게 또 한 바퀴 돌고 또 돌고 해서 하다 보면은 요렇게 수렴이 된다. 뭉쳐 있는데 가가지고 그 평균이 하나씩 달라붙죠. 그래서 자기 주변으로 클러스터를 하나씩 형성을 하게 되죠. 요게 K-민즈 클러스터링이죠. 뭐 설명 다 했네. 몇 가지 포인트가 있죠.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요거부터 설명을 해볼까요? 뒤에 있는 거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K-민즈 클러스터링에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해도 되나? 어쨌든 바운더리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수직 이등분선으로 나타나죠. 왜냐하면은 여기 요 예를 다시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이 B번 그림 여기를 봤을 때 디시전 바운더리가 요렇게 형성이 되잖아요.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왜 그렇겠어요? 여기 이 뮤1과 뮤2를 잇는 선을 수직으로 이등분을 하는 보라색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뭐예요? 분수령이죠. 분수령. 여기가 분수령이 돼요. 분수령이 뭐예요? 이렇게 산이 꼭대기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를 분수령이라고 하죠. 왜 분수령이라고 해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물은 여기로 흘러가고 여기에 있는 물은 이쪽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물이 갈라지는 지점이라고 해서 분수령이라고 하죠. 토막 상식. 그것처럼 여기 위에 있는 여기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은 파란색까지의 거리랑 빨간색까지의 거리가 동일해지는 지점이죠. 여기 위에 있는 점은 양쪽으로의 거리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점은 파란색에 가까워지는 거고 이쪽에 있는 점은 빨간색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분수령이 돼요. 근데 이 분수령이 뭐다? 각각의 평균을 연결한 선을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던 게 그거예요. K-민즈 클러스터링에서 바운더리의 형태는 수직 이등분선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각 클러스터의 영역은 볼로노이 테셀레이션을 따른다. 나 이거 스펠링 이거 맞는지 모르겠네. 맞네. 각 클러스터의 영역이 볼로노이 테셀레이션이 나옵니다. 볼로노이 테셀레이션이 뭐냐면은 약간 벌집 같은 거예요. 벌집. 그러니까 주어진 구역을
나누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요렇게 예를 들면은 여기 K-민즈 클러스터링의 결과로 나온 게 이거라고 쳐요. 그럼 여기 이 구역들을 구분을 하는 이런 바운더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바운더리들이 사실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은 얘랑 얘를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 또 얘랑 얘를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 또 얘랑 얘를 수직으로 이등분하는 선, 그런 수직 이등분선들과 그것들이 만나는 지점으로 그 영역들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컨벡스한 형태로 나타나고 항상 이렇게 맞물려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렇게 그 전체 영역을 수직 이등분선의 형태로 또각또각또각 냈잖아요. 그렇게 쪼개는 경우를 우리가 볼로노이 테셀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K-민즈 클러스터링의 결과는 볼로노이 테셀레이션으로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해도 맞는 말이고, 뭐 각각의 바운더리는 뭐 평균을 연결한 선을 수직 이등분하는 선이다 라고 표현을 해도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볼로노이 테셀레이션 여기 나오네요. 여기 나오네. 여기 디시전 바운더리가 볼로노이 테셀레이션으로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학부 수업 때 얘기 안 했지만 우리 수업에선 얘기할게요. 앞서 얘기를 했던 이 K-민즈 클러스터링이 돌아가는 이거, 이 1번, 2번 반복을 하는 거, 요게 사실은 미니마이즈를 하는 코스트가 있죠. 저런 K-민즈 알고리즘이 사실 요런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해요. 어떤 코스트냐면은, 그러니까 요 어떤 샘플하고 요게 원 오브 K 코딩이 되죠. 얘가 원 오브 K 코딩이 돼서 내 클러스터가 아닐 때는 0이 되고 내 클러스터일 때 1이 되게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저 RNK까지 곱한 게 사실은 뭐가 되냐면은, 나하고 내가 속한 클러스터까지의 거리가 되죠. 거리의 제곱이 되죠. 나하고 내가 속한 클러스터의 중심까지의 거리의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되죠. 뭐 샘플이 요렇게 요렇게 있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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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쳐요. 그래서 해봤더니 뮤1이 여기 찍히고 뮤2가 여기 찍혔어요. 그럼 J라는 애는 뭐냐면은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거 제곱, 요 8개 거리의 제곱의 합이 되죠. 요 거리의 제곱의 합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 클러스터의 거리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합이 되는 형태란 말이에요. 이거를 뭐 디스토션 메저라고 하기도 하고, 뒤에서는 뭐 이너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코스트를 미니마이즈하게 유도가 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사실 찾으려고 했던 거는 이렇게 주어진 J를 미니마이즈하는 뮤 K의 위치와 레이블 RNK를 찾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그걸 찾는 과정을 유도를 해보면은 결국 요거 레이블을 찾는 과정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 오브 K 코딩으로, 뭐 원핫 코딩으로, 그래서 제일 작을 때 1이고 제일 작지 않은 경우에 0을 만들어서 뭐 0, 01, 01로 만들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 앞에서 구한 원 오브 K 코딩 레이블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평균 뮤를 업데이트하는 식이 있죠. 요게 사실 아까 위에서 했던 거죠. 여기 지금 나온 이 4번식, 그리고 요 2번식이 사실 뭐예요? 여기가 4번식이 되죠. 여기가 2번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계속 반복을 하면은 저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해준다. 뭐 그렇게 설명하면은 일단 K-민즈 클러스터링은 설명 다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좀 안다고 해서 되게 그냥 대충 설명했거든요. 쉽죠? 할만하죠?
K민즈 클러스터링은 뚝딱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는 모델 셀렉션에 대한 거는 조금 설명을 할게요. K민즈 클러스터링이 얘를 돌리기 위해서는 샘플을 줘야 돼요. 샘플도 줘야 되지만 얘도 설정을 해야 돼요. 클러스터의 개수도 설정을 해줘야 돼요. 물론 얘까지 포함을 해서 자동으로 추론을 하는 알고리즘들도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K민즈 클러스터링은 여기 안에 몇 개의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는지는 사람이 설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 안에 데이터 안에 2개가 있다, 3개가 있다, 4개가 있다 라고 정해주면은 그 개수에 맞게 초기화를 해가지고 돌아가는 게 K민즈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레이블을 주죠. 레이블을 주기도 하고 뭐 센트로이드를 주기도 하죠. 그게 그거죠. 얘가 문제예요. 얘. 그러면은 우리가 딱 주어진 데이터를 봤을 때 클러스터가 딱 몇 개 있는지 잘 보여. 이런 경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보통 안 그런 경우가 많죠. 첫 번째, 경계가 뚜렷하지 않을 수가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엮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1개인지 2개인지 3개인지 뭐라 말을 하기 힘들죠. 그것보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차원이 높죠. 차원이 커서 시각화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2차원, 3차원 정도나 그림으로 그려서 알지. 우리가 사실 2차원, 3차원 데이터를 다룰 일이 얼마나 있어요. 이거 그냥 이론 설명할 때나 2차원, 3차원 쓰지. 우리 보통 인풋 데이터는 뭐 작아도 몇십 차원, 크면은 뭐 100차원, 막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릴 수도 없어요. 디멘셔널 리덕션 해도 몰라요. 그거 하다가 다 날아갈 수도 있어. 그래서 얘를 결정하기가 어렵죠. 얘를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결정을 하나요? 클러스터의 개수 같은 거 어떻게 찾나요? 에 대한 방법도 조금 나와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볼 게 첫 번째로는 이너샷, 두 번째로는 실루엣. 요거 2개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봐도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죠. 태반인데 그나마 좀 보조적으로 활용은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매트릭으로는 이너샤라는 게 있어요. 이너샤. 얘는 작을수록 좋은 값이에요. 얘는 작을수록 좋은 값이어서 아까 정의를 한 그거예요. 그 어떤 샘플과 그 샘플로부터 가장 가까운 그 평균까지의 거리의 제곱, 뭐 그거의 평균, 뭐 썸을 해도 되고 평균을 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일단 여기에는 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민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나하고 제일 가까운 클러스터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이너샤라고 하죠. 우리가 사실 이거를 미니마이즈 하잖아요. 얘를 사실 미니마이즈 하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K민즈 알고리즘은. 그런데 이 이너샤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클러스터의 개수를 2개라고 해서 K민즈 알고리즘을 돌려서 그 결과로 나오는 이너샤를 여기 찍어봐요. 또 클러스터의 개수를 3개라고 한 다음에 K민즈 알고리즘을 돌려서 그 결과인 이너샤를 여기다 찍어요. 4개라고 한 다음에 또 찍어요. 5개일 때 찍고 6개일 때 찍고 이렇게 찍어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총 K민즈 알고리즘을 7번 돌렸죠. 여기 그래프에는 K민즈 메소드의 학습을 7번 돌린 거예요. 클러스터의 개수를 달리 해가면서 7번 반복을 해서 그때 얻은 이너샤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렸어요. 그래프로 그렸는데 우리가 클러스터의 개수가 증가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너샤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클러스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거리가 점점 더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클러스터의 개수가 증가하면 이너샤는 줄어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요 방향을 향해서 그래프가 가긴 갈 거예요. 그런데 요 우하향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내려가긴 하는데 무슨 점이 생긴다? 요런 포인트가 생긴다 이거죠. 우리가 엘보우라고 해서 이 엘보우를 기준으로 엘보우 전까지는 클러스터의 개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이너샤가 효과적으로 감소가 됐죠. 그러니까 2개에서 3개 늘리면서 이너샤가 뚝 떨어져요. 또 3개에서 4개로 늘리면서 이너샤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이 엘보우를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클러스터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게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클러스터의 개수를 증가시킨 효과가 뚜렷하다. 근데 이 엘보우를 기준으로 여기는 이제 클러스터의 개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미미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나왔고 이게 마치 팔꿈치처럼 생겨서 얘를 엘보우라고 부르는 거죠. 요런 지점을 엘보우 포인트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요런 엘보우를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효과가 좋고 여기서부터는 효과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요렇게 이너샤를 클러스터의 개수에 대해서 그린 다음에 만약에 엘보우가 좀 보인다 라고 하면은 우리 클러스터의 개수가 4개다. 4개라고 판단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4개 전까지는 클러스터의 개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데이터에 비해서 클러스터의 개수가 부족하죠. 근데 4개 지나고 나서는 데이터에 비해서 클러스터의 개수가 많아지겠죠. 사실 이렇게 뚜렷하게 엘보우가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또 흔치가 않고 그냥 이렇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히 선택을 해줘야겠죠. 어느 시점 이상으로는 이제 뭐 별 의미 없다 라고 결국 사람이 판단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엘보우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요게 첫 번째 이너샤예요. 이너샤. 두 번째는 실루엣 스코어라고 해서 얘는 실루엣 코이피션트들의 평균이에요. 근데 실루엣 코이피션트 하나하나는 샘플 하나, 인스턴스 하나마다 한 개씩 가지고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샘플이 100개가 있으면은 100개에 대해서 실루엣 코이피션트들을 하나 다 계산을 해요. 그럼 실루엣 코이피션트가 100개가 생기겠죠. 그거를 평균을 내면은 실루엣 스코어가 됩니다. 그래서 실루엣 코이피션트도 그렇고 그거를 평균을 낸 실루엣 스코어도 그렇고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에 실수가 나와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최대값은 플러스 1이에요. 이거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클수록 좋은 값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너샤랑 반대로 클수록 좋은 값입니다. 이너샤는 작을수록 좋은 값이었는데 실루엣 스코어 또는 실루엣 코이피션트는 클수록 좋은 값이 돼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여기 밑에 있는 정의를 잘 보면 돼요. 일단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각각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계산이 되는 실루엣 코이피션트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뭔진 모르지만 A랑 B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B 빼기 A를 A랑 B 중에 더 큰 값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어떤 인스턴스의 실루엣 코이피션트라고 할 거예요. 요렇게 생겼어요. 만약에 A가 B보다 크면은 요렇게 되는 거고 A가 B보다 작으면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A는 뭐고 B는 뭐냐? A는 뭐고 B는 뭐냐? 여기 나와 있어요. 먼저 A는 뭐냐면은 인트라 클러스터 디스턴스예요. 여러분들 인트라라고 하면은 저희 저번에도 설명했었는데 인트라라고 하면은 뭐 안에 그냥 자기 자신의
뭐 내부적인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인트라 클러스터라고 하면은 자기가 속한 클러스터 안에서 구한 디스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인트라 클러스터 디스턴스. 그리고 그거의 평균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 정의를 보면은 A는 뭐냐면은 평균 거리예요. 평균 거리. 평균 거리인데 뭐냐면은 나하고 똑같은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나머지 샘플들하고의 거리의 평균. 나랑 같은 동네에 속한 애들. 나랑 같은 동네에 속한 애들인데 나하고 중심까지의 거리가 아니라 나하고 다른 샘플까지의 거리의 평균이에요. 그거가 A가 돼요. 이거 다 설명한 다음에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B는 뭐냐면은 얘도 평균 디스턴스인데 니얼리스트 클러스터예요. 내가 속한 동네 말고 그 다음으로 제일 가까운 거. 내 동네 말고 내가 속한 동네 말고 제일 가까운 동네에 속해 있는 거기에 있는 인스턴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안에 샘플들이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걔네들까지 거리의 평균이에요. 조금 헷갈리죠? 요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만약에 샘플들이 검은색으로 그려야지. 요렇게 있고, 아니야, 3개 하는 게 좋겠다. 요렇게 샘플이 총 12개가 있고, 여기가 뮤1이고, 여기가 뮤2고, 여기가 뮤3라고 합시다. 좀 위치를 약간 옮겨볼게요. 요렇게 옮겨볼게요. 그러면은 얘에 대해서 우리가 실루엣 코이피션트를 하나 구한다고 쳐요. 실루엣 코이피션트를 한번 구해볼게요. 일단 A는 뭐예요? 인트라 클러스터 디스턴스죠. 뭐냐면은 내가 속한 클러스터 내가 속한 클러스터 여기죠. 내가 속한 클러스터에 있는 다른 샘플들하고의 거리니까 요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까지의 거리, 평균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속해 있는 내 친구들 하고의 거리,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요 거리를 제곱을 해서 평균 제곱했나? 제곱은 안 했네요. 여기까지의 거리들의 평균, 그게 A예요. 그럼 B도 구해볼게요. B는 뭐였냐면은 니얼리스트 클러스터. 어떻게 보면 안드로메다죠. 안드로메다. 우리 은하 말고 우리 은하랑 제일 가까운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잖아요. 맞나? 그것처럼 내가 속해 있는 클러스터는 뮤1이잖아요. 내가 속한 클러스터는 뮤1이에요. 얘 입장에서. 근데 내 동네 말고 그 다음으로 가까운 동네는 뮤2예요, 뮤3예요? 뮤2일까요, 뮤3일까요? 파란색이에요, 초록색이에요? 이렇게 리액션을 한번 기다려 봐야지. 누가 듣고 있나? 아무도 대답이 없다. 초록색이죠. 그쵸, 초록색이죠. 초록색. 그쵸. 여기에 속해 있는 친구들까지의 거리예요. 여기까지의 거리입니다. 요것들의 평균. 그러니까 뮤3의 중심까지의 평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뮤3에 속해 있는 다른 인스턴스들까지의 거리의 평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A고 방금 검은색으로 표시를 한 게 B가 되죠. 그렇게 A랑 B를 각각을 구해서 이제 뭐 맥스 A, B분의 뭐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그릴까? 지금 실루엣 코이피션트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생겼어요. 만약에 B가 A에 비해서 엄청 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동네 친구들끼리는 엄청 가깝고 이웃 동네 친구들까지는 엄청 멀다. 이런 상황이겠죠. A에 비해서 B가 엄청 크다는 거는 우리 동네 친구들끼리 가까운 거에 비해서 이웃 동네 친구들이랑은 되게 멀어요. 요런 경우에 얘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B 빼기 A분의 맥스 AB면은 요거는 B분의 B가 나오겠죠. 일단 분모는 B가 될 거예요. AB 중에 B가 더 크니까 B로 나올 거고, B 빼기 A는 A가 엄청 작으니까 거의 B에 비슷해질 거예요. 그럼 요거는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친구끼리 엄청 가깝고 다른 친구랑은 엄청 멀 때, 이거는 이상적인 상황이죠. 클러스터링에서 말하는 좀 이상적인 상황일 거예요. 그럴 때는 플러스 1에 가까워져요. 실루엣 코에피션트가 더 커져요. 반대로 만약에 좀 비슷해요.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동네 친구들까지의 거리랑 이웃 동네 친구들까지의 거리, 요거 두 개가 비슷하다라는 말이죠. 이때 얘를 구하면은 0에 가깝겠죠. A랑 B랑 비슷한 값이니까 분자가 0이 될 거예요. 분모에 A나 B나 뭐가 나오든 간에 거의 0에 가까울 거예요. 그러면은 실루엣 코에피션트가 0에 가깝다라는 거는 얘는 지금 경계선에 위치해 있다 이거죠. 이런 경우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 위치한 샘플이 만약에 있으면은 뮤1에 속해 있는 샘플들까지의 거리랑 뮤3에 속한 샘플들까지의 거리가 비슷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요런 애들은 실루엣 코에피션트가 0에 가까워지겠죠. 만약에 빨간색 클러스터를 기준으로 이쪽에 가까워지면은 플러스 1에 가까워져요. 반대로 여기에 가까워지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져요. 그것도 설명을 해볼게요. 마지막 A가 B보다 더 큰 경우죠. 안타깝게도 우리 동네 친구들이랑 되게 멀어요. 뭐에 비해서? 이웃 동네 친구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는 우리 동네에 속해 있긴 한데 실제 거리를 쟀더니 이웃 동네랑 더 가깝더라. 평균적으로 이웃 동네랑 더 가까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실루엣 코에피션트를 구해보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A분의 A가 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이 실루엣 코에피션트는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인데 플러스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샘플은 자기 클러스터에 되게 가까운 거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웃 클러스터에 되게 가까운 게 돼요. 그거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거죠. 경계에 걸치면은 0에 가까워지고 그렇게 정의가 된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A랑 B를 이용을 해서 요렇게 실루엣 코에피션트를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다 구하고 그거를 전체 샘플에 대해서 평균을 낸 실루엣 스코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클러스터링이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죠. 그거를 돌려보면은 예를 들면 요런 결과가 나옵니다. 요런 결과. 일단 전체 샘플에 대해서 다 평균 낸 거. 실루엣 스코어. 요것도 마찬가지로 2개일 때 K민즈 돌려보고 그때 실루엣 스코어 구해보고 3개일 때 돌려서 실루엣 스코어 구하고
4개일 때, 5개일 때 이렇게 늘려가면서 실루엣 스코어를 그때 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클수록 좋다고 했어요. 클수록 좋다고 했으니까 요런 애들이 좋은 거죠. 그리고 여기로 가면은 이제 클러스터가 데이터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나오다 보니까 요렇게 막 점들이 요렇게 모여 있는데 그냥 클러스터 하나로만 묶어도 됐는데 막 요렇게 하나 묶어버리고 요렇게 하나 묶어버리는 과도하게 많은 클러스터가 등장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너샤는 앞에서 봤던 이너샤는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실루엣 스코어 면에서는 요것도 별로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루엣 스코어를 볼 수도 있고 실루엣 코이피션트, 그러니까 평균 내지 말고 각 샘플에 대해서 계산을 한 거 있잖아요. 실루엣 코이피션트, 그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구했던 거. 예를 들면은 여기 이 초록색 샘플에 대해서 실루엣 코이피션트 하나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스케일이 안 나와 있네. 아, 여기 나와 있네. 여기가 마이너스 0.1이래요. 여기가 플러스 1.0이고요. 그러니까 그 실루엣 코이피션트의 분포를 정렬을 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클러스터의 개수가 총 3개인데 여기 초록색에 속하는 클러스터들은 실루엣 코이피션트가 요 값들이에요. 요 값들. 그러니까 대체로 다 크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초록색 클러스터는 잘 형성이 된 거예요. 주황색 클러스터도 보면은 실루엣 코이피션트들이 많이 커요. 그러니까 얘도 잘 형성이 됐어요. 근데 얘를 보면은 값들이 좀 작아요. 여기 빨간색이 평균이에요. 평균을 깎아먹는 주범이 뭐예요? 빨간 클러스터가 되죠. 이 자주색, 보라색 클러스터가 평균을 깎아먹는 주범이에요. 그런데 이제 클러스터의 개수를 하나 더 늘려봤더니 이제 초록색 클러스터, 얘 되게 잘 형성돼 있죠. 얘도 뭐 평균보다 좀 낮긴 하지만 얼추 감안할 수 있어요. 얘도 평균에 걸쳐 있죠. 얘도 평균에 걸쳐 있어요. 다들 좋은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각각의 클러스터들이 괜찮다라고 보도 되죠. 5개까지도 나쁘지 않아요. 모든 클러스터들이 뭐 평균 전후로 해서 다 걸려 있어요. 네, 6개가 됐더니 좀 불량 클러스터들이 나와요. 이 클러스터 안에서는 실루엣 코이피션트가 되게 낮죠. 0에 좀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죠. 얘도 좀 상태가 안 좋아졌죠. 그러니까 요때부터는 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요런 식으로 이너샤보다 조금 더 말을 해주는 게 많아요. 이야기를 해주는 게 더 많은 어떤 매저가 실루엣 코이피션트랑 실루엣 스코어가 됩니다. 요렇게 해서 모델 셀렉션에 대한 내용을 맞춰 보겠습니다. 요거 실습을 해볼게요. 혹시 뭐 이해 안 되시는 분, 아니야 뭐 궁금한 거, 이해 안 되는 부분, 네, 질문하세요. 맞아요. 또렷하죠. 그것도 사실 찾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지금도 또렷하게 나온 경우를 보여줬지, 예를 들면은 나중에 근전도 가지고 실루엣 코이피션트 구해보면은 이렇게 안 나와요. 이렇게 안 나오고 이거 보고 사람이 판단해야 돼요. 사람이 판단해야 되고 결국 주관적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너샤 같은 경우에는 이너샤는 클러스터의 개수가 증가하면은 무조건 감소하는 경향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루엣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의 개수가 증가한다고 마냥 증가하진 않아요. 그렇진 않게 설계가 되어 있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타날 수 있긴 해요. 어쨌든 결국 판단하는 건 사람의 몫입니다. 그냥 보조적인 거예요. 보조적인 거. 그냥 좀 판단을 할 때 보조로 쓸 수 있다지 얘네가 만능은 아닙니다. 한번 가볼까요? 파이썬으로 가보겠습니다. 파이썬으로 사실 오늘 준비해온 거는 그 근전도 데이터는 아니고 그냥 예시를 드는 데이터를 하나 들고 와서 거기에다가 K-민즈 알고리즘이랑 실루엣 스코어를 직접 구하는 코드를 짜왔어요. 넘파이를 이용을 해서 직접 짜는 거랑 맨 마지막에는 이제 scikit-learn을 사용을 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패키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구하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빨리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좀 수업하는 방식이 이론에서 배운 거를 직접 해봐요. 그냥 있는 거 가지고 돌리는 것도 물론 하는데 내 손으로 짜볼 수 있는 거는 내 손으로 한번 짜본다. 그래서 한번 이해를 해본다 라는 그런 주의거든요. 학부 수업도 그렇고 대학원 수업도 그렇고. 그래서 K-민즈 알고리즘이랑 실루엣 코에피션트 구하는 거 짜왔습니다. 요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여기 맨 처음 파트는 뭐냐면요, 랜덤으로 샘플 생성을 하는 거예요. 랜덤으로 샘플을 생성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x1이라는 뭐야, 됐다. 됐나요? 왜 이래? 됐다. 됐나요? 됐죠? 여기 보면은 x1이라는 랜덤 샘플을 생성을 해요. 노말 분포를 따르게 하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짜리인 랜덤 샘플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거를 2x2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찌그러뜨릴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찌그러뜨릴 거예요. 이 어느 방향으로 찌그러뜨리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다음 주에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SVD 가지고 설명이 돼요. 어쨌든 2x2짜리 행렬을 하나 만들어서 어떤 특정 방향으로 찌그러뜨리고 T1이라는 2차원 벡터를 하나 만들어서 특정 위치로 옮길 거예요. 그러니까 스몰 r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찌그러뜨리기. 뜨야 트야 모르겠다. T가 하는 건 뭐냐면은 이동시키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R이랑 T가 없이 그냥 X 1, 2, 3, 4를 생성을 하면은 그냥 다 여기 모여 있어요. 그냥 다 여기 모여 있는데 여기 노멀라이즈를 하다 보니까 지금 0이랑 1로 나눴네요. 어쨌든 여기에 다 모여 있는데 이제 x1은 x1대로, x2는 x2대로, x3, x4 각자 찌그러뜨리고 옮기고 하는 걸 추가를 했거든요. 그럼 요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한 개가 있고 여기 두 개 있고 여기 세 번째 거, 여기 네 번째 거가 있겠죠. 실행할 때마다 랜덤으로 바뀌어요. 요거 네 개가 잘 보이네요. 뭐 겹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좀 안 겹치네. 이렇게 뭐 겹칠 수도 있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해요. 하여튼 이렇게 랜덤으로 샘플을 생성을 할 거예요. 2차원 샘플이고 총 데이터의 개수가 뭐 몇 개냐? 2500개가 되겠네요. 2500개의 샘플을 이렇게 랜덤으로 생성을 할게요. 그 다음에 K-민즈 알고리즘을 한번 짜볼게요. 요거 K-민즈 알고리즘 한번 짜볼게요. 보세요. 얘를 클러스터의 개수를 잠깐만요. 화면 공유 다시 해드릴게요.
이러면 좀 나으려나? 클러스터의 개수를 설정을 해볼게요. 클러스터의 개수 뭐 예를 들어서 4개 있다 라고 합시다. 디스턴스의 제곱이 되는 거를 이렇게 n by k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디스턴스에 n, k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은 n번째 샘플하고 k번째 클러스터의 사이에 거리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저장을 해 놓을 거고, 일단 뮤 제로를 하나 만들게요. 뮤 이니셜 값을 하나 만들게요. d by k로 만들게요. 그러니까 뮤 이니셜 값에 요거는 k번째 클러스터의 평균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d는 2차원일 거고 n은 2500일 거예요. 앞에서 사실 설정하거든요. 얘는 클러스터의 개수고 얘는 인풋의 차원이고 얘는 전체 샘플의 개수가 됩니다. 저는 보통 이렇게 ndk를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해요. 어쨌든 뮤 이니셜 값 최초 평균 위치가 되겠죠. 최초의 평균 위치를 이렇게 랜덤으로 만들게요. 최초의 평균 위치를 이렇게 랜덤으로 만들고 이터레이션을 돌 건데 어떻게 돌 거냐면은 일단 디스턴스에 요거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모든 샘플과 k번째 클러스터 사이의 거리들이 되겠죠. 그게 여기 0부터 0, 1, 2, 3, 4, 5 해가지고 라지 n까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컬럼 벡터가 하나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체 샘플이랑 k번째 클러스터랑 요거 두 개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x는 n by d 짜리고 뮤 같은 경우에는 d by 1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네들하고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아, 얘 카피를 안 하고 시작했네. 요거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얘를 똑같은 값을 n번 반복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얘를 n by d로 만들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를 리쉐입을 할 거예요.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1 by d 짜리로 리쉐입을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n번 반복을 할 거예요. 행방향으로 n번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한 거냐면은 뮤를 리쉐입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1 by d 짜리가 되죠. 그 다음에 얘를 n by 1로, 그러니까 n행 1열 반복을 하는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겨 있는 로우 벡터를 행방향으로 라지 n번 반복을 하면은 요거는 이제 n by d 짜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하고 모든 샘플들하고의 디멘션을 맞췄죠. 그런 다음에 각각의 자리를 제곱을 해서 이제 썸을 하면 돼요. 어떤 방향으로?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썸을 하면 되죠. 한 번만 확인할게요. 그쵸, 이렇게 구하면 돼요.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러면은 여기 디스턴스 2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뭐 요거를 한번 프린트를 해볼까요? 아니, 요거를 프린트 해볼까요?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샘플이 첫 번째 평균까지의 거리, 두 번째 평균까지의 거리, 세 번째 평균까지의 거리, 네 번째 평균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로우 바이 로우로 들어가 있어요. 뭐 몇 개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 두 번째 샘플에 대해서
첫 번째 평균, 두 번째 평균, 세 번째 평균, 네 번째 평균까지의 거리가 쪽쪽쪽쪽 들어가 있죠. 그 다음 샘플에 대해서 또 뮤1, 뮤2, 뮤3, 뮤4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거리 구하는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헷갈리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모든 샘플이랑 K번째 클러스터랑 그거 사이의 거리들을 한 번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K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컬럼에다가 지금 넣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컬럼에 넣고 그 다음에 레이블을 만들면 돼요. 얘는 아규먼트 민을 하면 되죠. 이렇게 거리를 구해놨으니까 이렇게 거리를 다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가로 방향으로의 민 값을 각각을 정하면은 여기에 레이블이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제일 작으니까 그때 인덱스가 그러면은 0, 1, 2가 되니까 아마 2를 리턴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너무 똑같으니까 재미없다. 안 섞었으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구나. 안 섞었네요.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샘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평균, 두 번째 평균, 세 번째 평균, 네 번째 평균까지의 거리를 각각 구했죠. 그 중에 첫 번째 평균까지의 거리가 제일 짧으니까 요 네 값 중에서 얘가 제일 작으니까 그거의 인덱스가 여기 들어왔죠. 아규먼트 민을 해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샘플도 여기가 제일 작으니까 그거의 인덱스가 이렇게 리턴이 되죠.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실제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죠.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컬러로 레이블을 주면은 그림이 그려지겠죠. 아이고. 이렇게 그려집니다. 지금 뮤1, 뮤2, 뮤3, 뮤4가 어디 찍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것도 플롯으로 그리려고 하면 그릴 수 있겠죠. 그려볼까? 잠시만요. 이렇게 되나? 반대인가? 반대네.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안 보이네. 스캐터로 그려야 되나? 됐다. 이렇게 나오죠. 색깔은 통일은 안 했으니까 그냥 적당히 봐주세요. 첫 번째 평균의 위치, 뭐 두 번째 평균, 세 번째 평균, 네 번째 평균 위치가 여기 각각 보이죠? 거기에 대해서 다 거리를 계산을 한 다음에 누구랑 제일 가까운지를 다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색깔로 구분을 한 겁니다. 요거는 빼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아니지. 평균 세로 구하는 것도 해야 되지. 그러면은 레이블을 보고 평균을 내면 돼요. 레이블이 K번째인 애들에 대해서 요 세로축 방향으로 평균을 내면 돼요. 요렇게 마스킹을 요렇게 해놓고, 그쵸? 그럼 K번째 클러스터에 대해서가 되겠죠. 걔네들끼리 다 평균을 내줘 하는 겁니다. 요거 난민으로 바꿔야지. 그러면은 여기 주어진 샘플로부터 레이블을 구하는 부분, 주어진 레이블로부터 새로운 평균을 구하는 부분, 이렇게 다 짰죠. 여기를 이터레이션을 돌면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포문으로 돌려주면 돼요. 그러면 K민즈 알고리즘 다 짠 거예요. 최종 결과까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10바퀴 돌았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더 늘려볼까? 15바퀴.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 뭐 지금 평균의 위치가 그때그때 랜덤으로 어사인이 되긴 할 텐데 어쨌든 돌아보면은 다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K민즈 클러스터링 다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넘파이만 이용을 해서 이렇게 몇 줄 안 되죠?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실루엣 코에피션트도 한번 해볼게요. 이너샤 구하는 것도 있구나. 이너샤 구하는 거 넘어가죠. 실루엣 코에피션트 해볼게요. 요거는 조금 내용이 긴데 실루엣 코에피션트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지 말까?
고민. 그죠? 안 해도 될 것 같죠? 지금 시간이 2시 10분. 여기 제가 이거 올려드렸거든요. 여기 두 번째, 아니 두 번째, 뭐 하여튼 여기 요 셀을 보면은 실루엣 코에피션트를 직접 계산하는 코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두 개일 때 각각의 샘플, 총 2500개의 샘플이 있었잖아요. 2500개의 샘플에 대해서 그 아까 A랑 B를 각각에 대해서 구하잖아요. 그래서 B 구한 거랑 A 구한 거가 이렇게 쭉 나오고, 그러면 이제 뭐 B 빼기 A를 뭐 맥스 A, B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실루엣 코에피션트 구하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클러스터가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래프를 이렇게 수직으로, 그러니까 가로 세로축을 바꿔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한 샘플이 1500개 정도가 들어있는데 한 0.4부터 0.7까지 분포해 있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주황색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샘플이 한 1000개 정도 들어있는데 한 0.5부터 한 0.8까지가 분포해 있죠. 이렇게 있는데 3개가 됐더니 또 이제 실루엣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나와요. 또 4개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5개, 뭐 6개, 7개 이렇게 늘려가면서 실루엣 실루엣 코에피션트를 각각 구한 다음에 전체에다가 평균을 내서 실루엣 스코어까지 구한 거예요. 그래서 2개일 때 얼마, 3개일 때 얼마, 4개일 때 5개일 때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요거는 그냥 궁금하면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는 사이클 런 사용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요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요거 뭐 Kmax라고 할게요. 이거는 이제 클러스터의 개수를 2개부터 Kmax 개까지 돌릴 거예요. 그리고 그때그때 이너샤랑 그때그때 실루엣 그 스코어를 저장을 해놓기 위해서 이렇게 2개를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포문을 돌게요. 2부터 시작을 해서 Kmax까지 돌 거예요. Kmax까지 돌 건데 일단 K민즈 모델을 만들어요. 넘버 오브 클러스터를 라지 K개로 들 거고, 뭐 랜덤 스테이트 할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fit 하면 되죠. 주어진 데이터 X 가지고 fit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학습이 끝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너샤는 이미 나와 있어요. 이너샤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 K민즈 오브젝트 안에 이너샤라고 이미 학습을 하면은 얘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너샤를 불러오면 되고, 실루엣 코에피션트 같은 경우에는, 실루엣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실루엣 스코어라는 함수를 이렇게 인풋을 주고 K민즈 오브젝트 넣고, K민즈 오브젝트 안에 레이블이라는 또 멤버가 있어서 그 결과, 최종 결과로 나온 레이블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2개를 매개 변수로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은 실루엣 스코어를 리턴을 하니까 여기다가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그리기만 하면 되죠. 요거 그냥 가져와야지. 그래서 뭐 클러스터의 개수가 가로축이고 이너샤가 세로축이 되고, 마찬가지로 실루엣 스코어가 세로축이 되는, 요거를 돌려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클러스터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이렇게 이너샤가 뚝뚝뚝 떨어지고, 클러스터의 개수가 증가하면서 실루엣 스코어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를 하죠. 여기 지금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4개일 때 이렇게 딱 피크가 찍혀 있죠. 요거는 좀 또렷하게 보이는 케이스가 되겠죠. 이렇게 사이클 런을 사용을 하는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K민즈 알고리즘이랑 K민즈 알고리즘 어떻게 돌아가고 그거 가지고 모델 셀렉션 하는 방법 2가지를 좀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을 해볼게요. 아, 맞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 얘기 좀 하자. 공지할 게 있어요. 잠깐만요. 끝낼게요. 좀만 기다려줘. 끝낼게. 신호처리와 머신러닝. 우리 지금 여기 언스퍼바이즈드 러닝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다음 주에 디멘셔널 리덕션을 할 거예요. PCA랑 뭐 NMMF 할 거거든요. 이거 컴퓨터 비전 듣는 분들은 또 중복으로 또 듣겠네. 어찌 됐든 간에 이 디멘셔널 리덕션 다음 주 화요일에 디멘셔널 리덕션을 할 건데, 요거에 사전 강의를 하나 둘게요. 여러분들이 미리 듣고 오는 강의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다음 주 화요일 수업이 있고 다음 주 목요일 수업이 있잖아요. 이때 PCA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때 NMF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화요일 수업 전까지 그 SVD 사전 강의를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 했던 녹화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업로드를 해 놓을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미리 보고 오세요. 다음 주 화요일 수업 전까지 SVD를 한번 듣고 오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